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.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돈 빌려주고 몸고생, 마음고생입니다.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신문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동아경제신문입니다. 2019년 5월 14일 이번 주죠. 화요일 날 발간된 신문이고요.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청년 전월세 대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 대출 나온다. 이 내용에 보면은 질권 설정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은 질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대출 상환을 할 때까지 은행이 전세 보증금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질권 설정이 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질권 설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이 질권 설정을 함으로써 임대인이 질권 설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청년 전월세 대출 청년들이 그 전월세 대출을 할 때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. 근데 임대인들이 그 청년들한테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안 주면은 곤란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을 없앤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난 것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, 예전 저희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, 작은 가게를 하시는 그 60대 초반에 이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. 그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버셨는데요. 그 사장님 근처에는 이제 친한 친구분이 계셨습니다. 그 같이 이제 동네 친구분이시죠.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갈 때 같이 운동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행동을 많이 하셨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친숙한 사이가 되시고 이러셨던 거죠.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분이 자기 이제 고향에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제 잘 아는 사이고 친하니까 차용증도 안 쓰고 이렇게 3천만 원을 빌려주셨던 겁니다. 근데 몇 개월 정도는 이제 이자가 잘 들어오더니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이자도 안 주는 겁니다. 그리고 본인이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자금이 필요해서 원금을 돌려달라, 3천만 원을 돌려달라 했더니 그거 돌려주지도 않는 겁니다. 원금도 안 돌려주고 이자도 안 주고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몸고생,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.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와 같은 이제 질권 설정.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질권 설정을 예전에 했었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인이 이제 이 청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이 청년들한테 주지 말고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라는 거거든요. 그 대출 금액만큼이요. 만약에 대출이 8천만 원이 나갔다. 그러면 그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청년들을 주지 말고 은행으로 바로 넣어라. 그 이유는 뭐죠? 그 청년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줬는데 그 청년이 은행에 그걸 상환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염려 때문에 은행에서 그런 질권 설정에 들어간 겁니다. 그럼 이것을 봤을 때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죠. 돈을 이제 빌려줬을 때 이분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이 그 동네에 이제 빌라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. 그럼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
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서 거기에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의 이제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임대인. 그 임대인으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는 거죠. 뭐라고요? 어떻게 해요? 예, 전세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이 돈을 빌려주신 이 사장님께 반환해 준다. 예, 만약에 전세가 2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.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 1억 7천만 원은 그 임차인에게 주고 3천만 원은 이 돈을 빌려주신 분한테 그 집주인이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차용증을 쓰면 되죠.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려가신 분이 이제 집을 갖고 있다. 그러면 그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겠죠. 근데 이분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안 되고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장님처럼 돈 빌려주고 몸고생, 마음고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거는 돈을 안 빌려주는 거고요. 괜히 돈 빌려주고 지인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. 가족이나 친척도 마찬가지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빌려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줬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그분이 이제 주택이라든가 뭐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고요. 그거 뭐 주택도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그분이 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전세나 월세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에서 빌려준 만큼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환할 때 집주인이 반환할 때 얼마만큼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걷다가 이제 확인을 쓰고 집주인도 확인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장님처럼 몸고생, 마음고생을 덜 하겠죠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